오늘 9월 18일 금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보시면 수, 목, 금 이렇게 연속 3일 지루함의 연속이었는데 과연 잠깐 쉬어가는 자리인지 아니면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든 신호인지를 아무도 아직 알 수 없지만 현재 중요한 자리를 다시 회복을 해주냐, 회복을 해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투자 방향을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불확실한 방향과 끝없이 나오는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 때문에 이번 시장도 일단 버텨주었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 수급 상황과 당일 시작 지수 위에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안 좋아도 거래대금이 최소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 먹거리가 사라져서인지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20조까지 올라갔던 이 코스닥 거래대금은 오늘 12조 원에서 마감했습니다. 물론 시간의 거래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며 코스피도 오늘 신풍제약 같은 종목이 나왔음에도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시의 원동력은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수준의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거래대금이 심하게 끊기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가 없을 때 마이너스까지 나왔다가 기관의 매도만 나오고 외국인의 매수를 해주지 않으니까 지수가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같이 던지지 않아서 다행이지 외국인이 마지막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올랐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이 단순히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오늘 지수가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만약에 얘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고서 기관 투자자랑 같이 오늘 마이너스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만 던졌더라면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 2%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좀 힘들어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들어와서 이렇게 버텨주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쟤들 다시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루 이틀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나갈 것인데 나갔을 때 이 추세가 잘 유지가 되어야지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요한 자리는 어제 말씀을 해드렸듯이 900포인트입니다. 목요일 시장 몸통 고점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이 900포인트는 회복해줘서 지켜줘야지 그 다음 상승인 905포인트 그리고 93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예측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주식이라는 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중요한 자리를 지켜줌으로써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상한가 종목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종목을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 어제까지 캔들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은 시초가가 10% 이상 좀 높게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 뒤로부터 시초가를 지켜주냐에 따라서 먹을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움직임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게 상한가를 간 종목은 그 어떤 종목이라도 이 시초가에서 이게 나쁜 종목이면은 벗어났다가 회복도 못 해줄 것이고 근데 좋은 종목이라면은 결국에 회복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이탈하지 않고 결국에 회복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주었을 때 시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휴네시온이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이것도 오전에 캔들 보시면은 일단 시작하자마자 올라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눌리지 않고서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봅니다. 일단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봤다가 그게 너무 심하게 많이 올라간다면 그 종목은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반대로
좀 눌렸을 때 시초가를 다시 회복해 줄 것 같다면 저는 그 타이밍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약에 휴네시온처럼 올라갔다가 눌리는 과정에서 그냥 적당히 받쳐주는 눌림이 아니라 한 방에 빠지는 이런 그림이라면은 이런 종목은 절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캔들을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시초가 근처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큼지막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이 3분봉 기준으로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제 매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예쁜 캔들이 나왔을 때 버티고 예쁜 캔들이 유지가 될 때만 들어갑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 연속 상한가 간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한가 2번 갔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 이틀 쉬어준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집중을 한다면 충분히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패키지 마지막에 겨우 상한가를 갔으며, 세우 글로벌도 마지막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하락으로 시작을 하든 아니면 상승으로 시작하든 적당히 시작을 하게 된다면 시초가를 기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신풍제약인데, 제가 거래대금을 계속 체크하다가 신풍제약을 봤습니다. 신풍제약은 제가 며칠 전부터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끔씩 보고 있던 종목인데, 이미 제 기준을 많이 벗어나서 도저히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제가 첫 번째 VI가 걸리기 전부터 봤습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길래 오늘 설마 일을 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시세는 한 번 꺾인 다음에 그래도 이런 변동성이 나와서 중간중간에 손이 가긴 하는데, 신풍제약은 시즌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서 제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VI 전부터 보고 있음에도 매매를 안 했는데, 첫 번째 VI가 풀리고 나서도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서 두 번째 VI 걸리는 거 보고 오늘 시장 딱 보니까 매매할 종목이 이거밖에 없겠구나, 이거 매매 못하면은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못 내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도 이걸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도 올라갔던 자리를 유지해 주더니 결국에 황금선을 따라서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매할 생각은 없지만 주식을 하면서 이런 종목은 정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어차피 이 종목은 중요한 자리와 수급을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기업 가치가 같이 올라갈 거라는 등 아니면 껍데기만 남았다는 등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개인 투자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이 종목은 수급과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면은 처음에 악재가 떴던 시초가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때 반영이 되어서 시초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 67만 1,000원을 지켜주면서 결국에 다시 황금선 회복을 시도할 것이고, 주가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단계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LG화학의 그 다음 단계가 67만 1,000원, 이거를 회복해 준다면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5일선 위와 황금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왔던 외국인이 다시 나가고 기관 투자자까지 나가면서 쌍끌이 매도가 찍히면서 이때 목요일 저점을 깨버릴 위협적인 흐름이 나올 때, 시초가를 못 지켜주고서 하락이 나올 때, 그때부터는 이 가격을 깨게 된다면 그 이상 하락을 각오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주가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수급 주체가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외국인이랑 기관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앞으로 어떻게 들어올지는 저도 감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서 신풍제약 그리고 일항약품, 이거 두 개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 둘 다 저는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원래 보고 있던 종목 중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반응이 나오는 종목을 공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ST팜. 오늘은 마지막에 미끌리면서 마이너스로 마감했으며 시간에 거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ST팜 여기서 수수료 세금만 내고서 나왔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혹시나 반응이 나올까봐 지켜봤지만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제대로 나왔더라면 신규주에 좀 집중을 하려 했는데 오전에 거래량이 좋았음에도, 그리고 뻥튀기가 심하지 않았음에도 오늘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도 최근에 반응이 나왔던 종목 중 한 개라서 혹시나 오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계속 집중해서 지켜봤지만 장중에 거래량이 적고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략한 종목 중 하나가 ABL 바이오란 종목을 오늘 공략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부터 집중해서 봤는데 중간중간에 먹을 자리를 이용해서 단타로만 대응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는데 지난 캔들을 보면은 이 세력들의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패턴 보시면 양봉 올렸다가 한 방에 음봉, 그리고 양봉 올렸다가 한 방에 음봉, 이 세력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회복하고 나서 그대로 수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 이런 패턴을 가진 세력들은 잠깐 고점 뚫어주는 척 하다가 눌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똑같습니다. 어제 상장했던 앞타머 사이언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가 아니라 수요일날 상장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시장에서 이 종목을 공략했는데 첫날에 굉장히 지독했습니다. 딱 이 캔들을 보자마자 그냥 수익 줄 때 무조건 단타로 먹고선 튀어야겠다, 이 생각만 했습니다. 보시면은 아무리 구주주랑 기관과 그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방에 올렸다가 한 방에 무너지고, 한 방에 올렸다가 한 방에 무너지고, 근데 또 무너지지 않고서 올라가서 고점 뚫어주는 척 하면서 시원하게 뚫어줬다가 무너지고, 그전 패턴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할 때마다 편하게 오르는 종목을 찾는 것이며, 최근에 제가 매매 영상 올려드린 레고캠 바이오만 보시더라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종목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이 구간입니다. 별다른 탈 없이 정말 편하게 올라가서 제가 수익을 10% 이상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타머 사이언스 그리고 오늘 ABL 바이오, 그전 패턴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매매하다가 저도 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 보고서 1% 먹었는데 그 뒤로 끝까지 날아가는 종목도 있어서 100% 맞다고 볼 수 없지만 그냥 이런 원칙도 지키다 보면은 최소한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5장에 이때 반응이 올 때 들어가서 잠깐 먹고서 빠졌습니다. 이것도 잠깐 먹고 빠진 이유가 상한가까지 들고 갈 만한 자리였지만 단주 매매가 너무 나와서 그냥 잠깐 먹고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걸 공략하려고 계속 틈을 노렸지만 이건 도저히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초가를 지켜주면서 9월 10일처럼 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종목이 반응이 나올 때는 당연히 평소보다 거래량이 확실하게 다를 것입니다. 거래량이 좀 제대로 나온다 싶으면은 3분당 막 2, 30만 주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거래량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이 종목은 나중에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나오지 않아서 이 엄청난 매물대를 뚫어주기가 힘들 것 같으며 현재 전 고점 11,250원, 저는 11,250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은 결국에 다시 이 가격을 회복해 줄 것이고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12,100원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나쁜 종목이라면 여기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추락할 것이고 거래량이 잘 붙지 않을 것이고 올라갈 자리에서 계속 막히게 될 것입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쉬지도 않고 쓸어 담고 있습니다. 수급은 좋지만
지금 중요한 자리를 제대로 회복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공략할 생각은 없습니다. 평소에 보고 있던 뭐 넷마블 같은 종목도 고점을 찍은 다음에 더 이상 빠지지 않아서 좀 집중해서 봤지만 역시나 이것도 거래량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뭐 작정하고 들어간다면 한 호가 두 호가 뛰기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낭비하는 체력이 정말 심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을 때까지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것 같은 요즘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들 뭐 시젠이나 두산중공업 전부 다 그 전에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시젠은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 다시 한 번 더 27만원 정도를 회복해 줄 것입니다. 어차피 황금선 올라온 다음에 잠깐 주춤거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게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면은 27만원 근처를 계속 지켜줄 것이고 나쁜 종목이라면 이 5일선을 다시 깨면서 다시 황금선 밑에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매매할 때마다 어떤 종목이든 그 주가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왜 여기서 오를까? 왜 여기서 내릴까? 왜 오르지 못할까? 왜 내리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그냥 구간마다 계속 스스로한테 되묻습니다. 그걸 되물으면서 원칙을 지키고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에서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정말 간단하게 5일선과 그전 고점인 64,400원을 회복해 주는 게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외국인이 나가면서 힘을 쓰지 못하는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면 이 중요한 자리도 회복해 주기가 미국 증시의 엄청난 급등이 아닌 이상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 자리를 지켜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흐름이 크게 갈릴 텐데 웬만하면 지켜주면서 역사적 신고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가 오늘 1등. 근데 코스닥 거래대금이 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조 원까지 나오고 16조 원, 20조 원, 이렇게 14조 원 이상을 잘 유지해주던 게 오늘 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목금 보시면 16조, 14조, 그리고 시간의 거래 아직 제외하고 12조까지. 거래대금이 이 정도면 절대 적은 게 아닌데도 좀 심심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2위 보시면 포스코 ITC. 이렇게 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것은 줄 때 먹는 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패턴처럼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적당히 수익을 실현하거나 절반 매도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 시스템. 요즘에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 이 종목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매수로 완전히 가지고 놀던 종목입니다. 상한가 보냈다가 상한가 풀고 상한가 푼 상태에서 밑에 75만 주 정도 넣어 놓고서 조롱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허매수로 난리가 났던 종목인데 오늘 10%에 시작해서 25%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패턴이 약간씩 바뀌는 게 보통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는 시간의 거래에서 심하게 장난치는 종목은 시초가 출발한 다음에 한 많이 올라도 2, 3% 오르다가 무너지기 일쑤였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결과가 안 좋은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요즘에 시간의 거래로 장난치는 종목은 장 초반에 좀 이렇게 올려버리는 상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허매수라서 일단 걸렀는데 시작하고서 25%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 패턴들이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적응될 때까지는 함부로 매수를 하지 않고서 이 패턴들에 익숙해지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진짜 미세하게 조금씩 변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요즘에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당일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헬릭 스미스가 악재 때문에 오늘 20%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바이오 주식들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은 잘 나가지만 현재 바이오 주식을 홀딩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 갑자기 악재로 폭락 이런 거 처음 보는 게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고 최소한 추세가 별로 안 좋은 것들, 캔들이 좀 이상한 것들, 이런 바이오 주식들은 무조건 걸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나가던 제넥신이 오늘 장 초반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거래대금이 터져서 저도 장 초반에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 황금선을 위협하더니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은 다시 5일선을 회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종목이 되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고점을 뚫어줄 준비를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은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거래대금이 몰리던 종목들이었는데 평소보다 힘이 많이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또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